프로그래머 알바입니다. 금일은 분할 매수 매도 알고리즘을 한번 설명드리고 제가 저번에 강의 드렸던 그 예측 알고리즘의 효과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강의부터는 실제로 저희가 했던 그 부분들을 계속 이어나갈 텐데 그 전에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프로그램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성찰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총 8번의 분할 매수 그리고 매도가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일반적으로 1%대 매수, 2%대 또 매수, 이것은 상당히 과학적이지도 않고 의미도 크게 없는, 좀 의미가 있을 때 저희 돈이 투입돼야 되는데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돈을 저희가 물타기식으로 넣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면 처음에 일단 틱과 크게, 예, 틱과 분을 이렇게 나누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분 같은 경우는 틱보다 좀 느리기 때문에 추세 파악이 쉽지만은 급등락의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예측 알고리즘을 저번에 리스트 민 스퀘어를 말씀드렸죠. 이 같은 경우는 이 분봉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조금 더 약 한 5분에서 15분 정도는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대응이 빠르다. 하지만은 이것도 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리스트 민 스퀘어를 쓸 때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가 항상 미래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인구수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근데 2030년도에는 인구수가 뭐 0.7까지 떨어진다 했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그럼 0.7이 아니라 0.2가 될 수 있는 거고, 또는 갑자기 저희가 뭐 유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복지가 들어가서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급 하락이라든가 급상승하는 이런 패턴에서는 과거가 현재를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우터라고 하거든요. 이런 벗어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60틱 같은 경우는 일반적 분봉보다는 빠르지만은 빠르게 매수 매도되기 때문에 추세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역시 예측은 더 빠르게 매수 매도가 들어가니까 더 추세 파악이 어렵겠죠. 하지만은 급등락 종목에 좀 강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틱과 분은 장단점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4개의 방법에 대해서 다 놓치기가 어렵다. 즉 제가 나중에 그 머신러닝이라든가 AI로 종목을 선택할 텐데 그 종목들이 어디에 더 적합한지는 지금 제가 백테스팅이 안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좀 정립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할 거예요. 이 네 방법 전부 다 예를 들어서 20%, 20%, 20%, 20%, 아, 4개죠. 25%씩 이렇게 나눠서 가지는 이런 걸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호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호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현재가라고 하죠. 여기가 만약에 매수를 걸어요. 근데 지금 힘이 좋아서 쫙 올라가. 그럼 이게 매수가 안 될 수가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최우선 매도 호가, 요게 매도 호가거든요. 여기다가 체결하고 여기다 절반, 여기다 절반 체결할 거예요. 즉 25%의 절반은 12.5%죠. 12.5%, 12.5% 이렇게 매수를 걸 거고, 매도 시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매도를 걸고 여기다가 또 매도를 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리스크 감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8번이라 한 이유는 이렇게 4개의 방법에 대해, 그리고
최우선 현재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 4 곱하기 2로 8번의 매수 매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를 낳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예측 알고리즘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코덱스 레버리지고 오늘 자 그래프입니다. 이 녹색 같은 경우는 일반 방법, 그리고 주황색 박스는 그 예측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십시다. 처음에 예측 방법 같은 경우는 최저가에서 일단은 거의 매수가 됩니다. 엄청 빠르게 매수가 됩니다. 그리고 거의 따라서 이제 5일선이 이제 21선을 돌파하는 이 지점에서 이제 그 일반 방법도 이렇게 매수가 돼요. 그리고 매도 시에는 이렇게 5일선이 21선을 타고 내려올 때 매도가 되는데 예측 알고리즘은 약 5분에서, 이건 분봉이 아니니까 약 60에서 180틱은 먼저 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60틱 같은 경우는 이 가격에 사서 이 가격에 팔게 되면 차익이 약 39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약 한 2% 정도 되죠. 그리고 일반 방법은 조금 더 늦게 5일선이 21선을 완전히 뚫고 들어갔을 때, 그리고 5일선이 21선을 완전히 하락했을 때 사기 때문에 약간 느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차익이 약 245원. 이게 예측 알고 좀 더 괜찮은 걸 나타내고 있죠. 5분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를, 지금 틱 같은 경우는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이거를 제가 짤짤이라 표현했었는데 이런 구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만 거래되게 일단 하는데, 여튼 이런 구간들이 나중에는 큰 손실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득으로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으로 제약하고 있는데, 여튼 5분 이평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더 추세를 잘 볼 수가 있죠. 보시게 되면 21선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딱 받쳐주게 되고 5일선이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예측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약 여기서 매수가 되고, 그리고 그 일반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완전히 뚫었을 때 여기서 매수됩니다. 이 차익이 약 300원 정도인데 이렇게 예측이 좀 더 빠르게 매수되고, 매도될 때도 5분봉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에서 뚫렸을 때 매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에서 매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예측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한 요 정도에서 미리 하락 추세인 걸 알고 여기서 매도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매도가 돼서 985원, 약 5.2% 정도의 수익이 가장 크게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느린 상승에서는 예측 알고리즘이 5분 이평선 예측 알고리즘이 가장 크게 먹는다. 그리고 급상승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급등 급락하는 경우에서는 5분봉이 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해요. 즉, 보시게 되면 5분봉 같은 경우는 11,865원 한 요정도 이거 뚫었을 때 여기서 이제 5분봉, 지금 이 5일선이 21선 크로스 했을 때 여기죠. 이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크로스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크로스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되고 여기서 매수되게 된다. 그리고 예측 같은 경우는 한 요정도에서 미리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낮은 가격에 매수가 되고, 매도 같은 경우는 5분봉이 보시게 되면 5일선이 21선을 뚫린 지점, 이 지점이죠. 요 정도에서 이제 매도가 돼요. 그러니까 5분은 1915원 정도의 매도가 되면서 약 50원 정도의 차익이 안 생기는데, 그래도 예측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에서 미리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70원 정도의 이득이 생기고, 틱 같은 경우는 이런 급등락에서 이렇게 이거를 쫙 틱으로 펼쳐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형상이 확실히 보이죠. 이렇게 틱은 급등락에 상당히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0틱 예측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이제 매수가 되고요. 일반 60틱은 뚫었을 때 여기 매수가 됩니다.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은 이 5일선이 21선을 뚫었을 때 여기서 매도되고, 예측은 이 정도에서 이제 매도가 되면서
약 205원, 약 11%입니다. 11%의 이득이 가장 크게 이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급상승이랑 일반적인 느린 상승에서 이렇게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를 또 차후에 제가 버전 4나 뭐 5까지 이렇게 만들게 된다면 이게 급등락 종목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일일이 다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계산량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그게 최종 고리겠죠. 근데 그것까지 지금 고려하기에는 좀 지금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아이디어랑 뭐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은 현재 그걸 다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너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락장일 때는 어떻게 하냐? 제가 저의 버전 1이나 버전 2를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하락장일 때 매수가 되지 않습니다. 21선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기울기가, 그리고 5일선이 이렇게 20일 밑에 있으면 절대 매수가 되지 않아요. 이 뚫린 이 지점 매수가 되잖아요. 매수가 되지 않고 21선이 상승하고, 그리고 5일선이 이때 위에 있을 때 이 지점에서 이제 매수가 일어나거든요. 즉 이 부분은 충분히 5분 이평선 같은 걸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단점이 뭐냐면 60팁 이평선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서도 실제로 이 사이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계단식 하락. 여기 계단식 하락할 때 잠깐 뛰는 부분에서 이 21선도 5일선도 상승하고 뚫고 지나간 것처럼 보여서 실제로 뚫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신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은. 그래서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락했으니 이렇게 위험 구간에서 매수되어 물릴 수도 있다. 추세를 너무 빠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버전 2에서 제가 나타났던 가장 큰 단점이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종목 선택 시 상승하는 종목만 실시간으로 포착할 거예요. 즉 거래량이 일정 터지면서 호가도 뒤집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매수 신호가 뜨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받아올 수 있거든요. 받아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처음부터 이런 종목에는 근접할 확률이 낮아진다. 하지만 저희가 미리 선정한 종목은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여기서 한번 확률을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측 알고리즘을 돌리면서 조금 더 상승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저번에 제가 이 등락률 상위 종목 요 알고리즘은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 등락률 알고리즘 여기서 나온 값을 종목을 불러오겠습니다. 왜 불러오냐면 이렇게 불러와야지 저희가 여기서 한 번 더 솔팅할 수 있거든요. 종목 추가 삭제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되면 이제 자동 매매를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분할 매수는 뭐 퍼센테이지는 너무 무식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은 이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그냥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알고리즘을 넣기에는 상당히 수학적인 배경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못 드리겠고, 이 부분은 제가 상급반 정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튼 다음번은 이렇게 추적 종목을 들고 되면 수젠텍부터 이렇게 M2M 쫙 들고 올 수 있는 이걸 어떻게 들고 오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종목 삭제를 하게 되면 삭제가 되고, 삼성전자를 많이 추가하게 되면, 지금은 제가 지금 안 해놨는데 이 삼성전자를 추가하게 되면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